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월요일날 좀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월요일날은 조금 편하니까. 자, 전부터 했던 거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자, 1페이지부터 다시 가시죠. 자, 1페이지 오시면 18페이지가 1페이지예요 18쪽 총설. 여기는 시험 나올 게 없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2번의 구성 및 법적 성격,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법은, 자, 우리 이제 시험 범위 중에서 제일 점수를 많이 맞아야 돼요. 좀, 다른 것보다는 좀 양이 적어요. 양이 적다고 또 쉬운 건 아니야. 법이니까 그래도. 근데 다른 것보다는 좀 쉬워요. 민법보다는 훨씬 쉬우니까 수업 잘 들으시고 그러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법하고 이제 법령하고 실무가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우리 시험 학교 가면 이제 중개사법까지 실무하잖아요. 일단은 실무는 빼고 중개사 법령이 뭐냐? 그럼 법은 순서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헌법이 가장 높은 법인데 헌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법률이란 말이에요. 법률. 국회에서 만드는 게 제일 높은 거죠, 그죠? 거기 이제 1번의 구성이 동그라미 1, 공인중개사 법이야, 그죠? 법. 이 법률을 줄인 말이야. 이거는 국회에서 만드는 거고, 몇 조까지는 필요 없어요. 몇 조까지는.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령. 줄여서 시행령. 요건 이제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이 만든 법률을 령이라고, 령. 대통령령 같은 말, 시행령. 그리고 3번이 이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같은 말이 국토부령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만든 령. 그리고 우리 이제 시험이 공인중개사 법률 국회에서 만들었고, 2 시행령 대통령령, 3 시행규칙. 요거는 시행규칙 옆에 적으세요. 시행규칙은 우리가 이제 법정 서식이 많아요. 우리 실무에서 법이 정한 딱 서식 있죠. 서식. 오늘 많이 볼 거예요. 서식, 법정 서식 또는 자 표준 서식, 표준 서식. 다음에 별지 서식. 동의합니다. 별지 서식 같은 말이에요. 법정 서식, 표준 서식, 별지 서식은 시행 규칙으로 만들어. 시행 규칙. 이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가장 1번 법률하고 2번 시행령이에요. 규칙은 표준 서식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 정도 기억하시고. 자,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된다? 법, 령, 규칙 이렇게 돼 있어요. 법령, 규칙. 우리 민법에서는 규칙은 시험에 안 나와요. 민법은 민법만 나옵니다. 민법 판례만. 근데 중개사법은 법 조문이 몇 개 안 되니까 법령, 규칙 다 나와요. 그 다음 양가로 이번에 성격에서는 그 동그라미 2번만 기억하세요. 민법 및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야. 자, 특별법.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첫 번째 주소 한번 가보죠. 동그라미 2번에서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관계를 규율하게 만든 법이야. 네, 그죠? 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자, 우리가 A가 이제 우리가 시험에 합격했어요. 합격해가지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사람을 개업공인중개사라고 그래. 그걸 줄여 제가 개공이라고 그럽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자, 조심해야 돼.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했다는 뜻이 아니야. 개업했다는 뜻이 아니고 등록관청에 개설 등록한 사람이야.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외우지 마. 그냥 개공이라고 그런 말이야. 개설 등록한 중개사야. 자, 개공에게 우리 집 좀 팔아달라고 이제 의뢰를 한단 말이야. 의뢰. 자, 우리 집 좀 팔아달라라고 의뢰해요. 이때부터 이제 개공이 업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의뢰가 뭐냐 이거예요. 의뢰가. 이게 이제 위임입니다. 위임. 위탁하는 거죠. 위임. 위탁. 위탁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개공은 우리 상인이에요. 상인. 상인입니다. 우리 개공은 장사 영업하는 게 상인이야. 보수를 받아야 돼. 그럼 상인이니까 먼저 이 법은 어디부터 먼저 적용되느냐 하면, 자, 상법이 적용돼. 상법. 상인이니까. 상법이 없으면 민법이 적용돼요. 중개사법이 없다면. 민법이 보통 우리 일반법이라고 그러고 민법에 대한 특별법을 상법이라고 그래.
또 상법에 대한 특별법을 우리 공인중개사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의뢰가 있으면 먼저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의뢰가 뭔지는 법이 없어요. 그럼 상법으로 갑니다. 또 상법에도 없어. 그럼 민법에 보면 이 의뢰는 위임이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민법을 적용해서 위임계약을 적용합니다. 위임계약. 위임계약은 뭐냐 하면 위임계약은 신의 성실의 원칙이야. 신의 칙에 의해서 갑을 위해서 자 우리가 중개를 해줘야 돼. 신의 성실의 원칙. 그래서 이제 먼저 어디부터 적용한다? 특별법인 중개사법을 적용하고 중개사법에 우선 뭘 적용한다? 상법을 적용하고 상법에 우선 민법을 적용하니까 특별법이라 그래. 중개사법은 특별법이야. 어디에 대한 특별법이야? 상법과 민법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고 자 제2절 갑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 이거는 뭐 옛날에 한 20년 전에 시험을 냈어요. 지금 안 나옵니다. 설정 한번 읽어볼까요? 양갈 1번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 자,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전문성 제고, 공인중개사는 전문 직업이잖아. 전문성을 제고하고 높이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빌려주면 안 되겠죠, 그죠? 건전하게 육성하여 가장 중요한 목적이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이 목적입니다.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목적을 한다. 여기는 1조 목적이에요. 설정 읽어보고 필요 없습니다. 다음 장 넘기세요. 제3절의 용어, 여기는 한두 문제가 꼭 나와요. 매년 나옵니다. 거꾸로 한번 보세요. 영어 거꾸로 제34회 작년 거죠? 33회, 32회, 31회 매년 나온단 말이에요. 중개사는 용어를 모르면 꽝이야. 꽝. 자, 그럼 용어를 제가 자 정리할 때 일단 사람부터 먼저 정리했죠. 자, 사람. 일단 뒤에 자 3번부터 가보세요. 용어를. 자 27쪽에 3번 공인중개사 여기부터 갑니다. 공인중개사 사자 선비사자 공인중개사. 다음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여기 이제 3번으로 되어 있고 4번, 5번, 6번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번이 이제 중개. 자, 2번이 중개업. 이렇게 6개입니다. 6개 중에 2문제 내지 1문제 꼭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중개사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자, 일단 공인중개사부터 갑니다. 여기 공인중개사. 정의 줄거죠. 무조건 정의를 줄거세요.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이야. 이 법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줄거보죠.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자격 취득한 자, 쉽게 해서 합격한 사람이야. 공인중개사 그러면 무조건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야. 외국법은 포함이 안 돼. 외국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이 법.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공인중개사예요. 여러분들 아직 공인중개사 아니죠? 예비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분들 명함에 공인중개사는 그런 걸 갖고 다니면 안 돼. 유사명칭이니까 감옥에 가야 돼. 1학년 1반. 자, 2번. 공인중개사의 종류는, 자, 크게 3가지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공인중개사인 개공. 쉽게 해서 합격해서 개설 등록한 사람이야. 지금 한 10만 명 정도 되죠. 전국에. 자, 줄한 거 보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가지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개공이라 그래요. 개설 등록한 사람입니다. 저 안동시청에 가서 개설 등록을 딱 하면 개공이 돼요. 개업은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 2번 소속 공인중개사. 저기 우리가 소공이라 그래요. 소공. 소속 공인중개사 쉽게 해서 합격해서 취직한 사람이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개공에 소속이 되어
중개 업무를 동그라미 수행하거나, 자,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자, 거래계약서 작성하고 확인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수행하거나 또는 개공의 중개 업무를 동그라미 치세요. 보조하는 자를 소공이랍니다. 소공은 수행도 하고 보조도 해. 자, 보조는 현장 안내나 커피 타주는 거야. 계약서 쓸 수가 없어요. 다음 3번은 그냥 농속 아니고 지워버리고 그냥 공인중개사 하세요.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개공도 아니고 소공도 아니면서 그냥 합격만 한 사람을 우리가 보통 그냥 공인중개사라. 농속이란 말 안 써요. 쉽게 이 말이야. 농속에 넣어놓은 공인중개사 이 말이에요. 그냥 개공도 아니고 소공도 아니고 자격증만 취득한 사람을 그냥 공인중개사라 그래. 현재 이 사람 제일 많죠. 한 30여만 명 됩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세 사람이야. 가장 많은 게 3번 그냥 공인중개사. 그 다음 많은 게 1번 개업 공인중개사. 2번 소속 공인중개사. 이게 세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저 같은 사람은 공인중개사. 취직한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 자, 개설 등록하면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됩니다. 다음 4번 내로 4번 개업 공인중개사. 그래서 개공. 개공이 이제 가장 중요해요. 개공. 자, 정의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공이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줄여보세요.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이걸 외워야 돼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사람이에요. 사무소 등록한 사람을 어디다가 나중에 나와요. 자, 우리가 항상 이제 공법을 공부할 때는 제일 높은 데가 이제 국토부 장관이죠. 국장. 그럼 공법 시간에 배우죠. 중개사법도 일종의 공법적 성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국장 밑에가 있는데 시도지사죠.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는 특별시, 광역시, 경북도지사.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그래.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우리 중개사법에 이 사람을 등록관청이라고 그래. 등록관청. 그러니까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이 어디라고?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이게 이제 취적법에 가면 이제 취적소관청이라 그래요. 자, 중개사법에 뭐라 그런다고? 등록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자, 시장은 안동시장, 영주시장, 군수는 예천군수. 자, 구청장은 자, 지방자치대가 아닌 경우 상관없어요. 그냥 구청장. 수원 권성구 구청장, 서울 강남구청장. 이 등록관청이야. 여기다가 개설 등록하면 개공이 되는 거예요. 개설 등록. 자, 다시 갑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하면 이 법이 뭐라고? 공인중개사법.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사무소 개설 등록한 사람이야. 사람을 등록한 게 아니고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자, 그 점 가장 중요해. 그 다음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모두 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개공이라고 해서 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점 기억하고 그럼 다음에 종류로 갑니다. 이 종류를 잘 알아야 돼. 이제 개공의 종류가 가장 중요해요. 자, 종류는 동그라미 1번에 자, 정확한 개념 보세요. 공인중개사인 개공. 이 사람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죠. 공인중개사인 개공. 줄이면 개인인 개공이야. 개인, 우리같이 개인들, 개인이 시험에 합격해서 개설 등록하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라고 그래. 법 조문에는.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그냥 개인인 개공 이러면 쉬워요. 법 조문은 뭐라고 돼 있다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라고 돼 있어요. 시험장에 가도 이렇게 줄지 않단 말이야. 공인중개사인 개공. 자, 그 밑에 줄 긋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자, 자격증 있어요. 합격했어요. 이 법에 의하여 사무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여기 이제 가장 많아요. 법인중개사인 개공. 그 다음 2번하고 3번 묶으세요. 동그라미 2번 부칙상 앞에 6조라고 적어. 부칙 6조의 개공. 부칙 6조의 개공. 동그라미 3번 법인인 개공. 법인인 개공. 또 2번과 3번을 묶으세요. 부칙 6조 개공하고 3번 법인인 개공.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자격증이 없이 개공이 된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2번 부칙 6조 개공은 이 사람은 옛날에 허가받은 사람이야.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야. 일명적으로 이퀄 우리가 중개인이라고 그래. 중개인 이퀄 일명 옛날에는 중개인이라고 그랬어요. 중개인. 중개인은 이 사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에요. 1984년도 이전에 허가나 신고받은 사람이야. 할아버지들이죠. 합격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간판에 보면 그냥 중개인 홍길동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부칙 6조입니다. 이 사람 시험 합격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한번 읽어보죠. 공인중개사가 아니지만 옛날에 종전에 이게 이제 1984년도 이전이야. 84년도 이전에 중개업 신고나 또는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자는, 자, 우리 지금 공인중개사 제도가 변경된데도 불구하고, 자, 줄거세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동안쳐 본다, 의제합니다. 자, 옛날에 중개인도 지금 법이 바뀌었지만 개설 등록한 걸 뭐냐? 법이 본다, 간주한다, 의제한답니다. 이 사람은 시험 자격은 없지만 옛날부터 영업해 왔으니까 기득권을 보여주는 거야. 개공으로 본다. 부칙 6조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법인인 개공. 자, 법인은 쉽게 회사입니다. 자, 우리 회사가 삼성, 현대가 시험 칠 수 있어 없어? 네? 그럼 시험 치지 못한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그 사람도 개공이 됩니다. 단 대표자는 시험이 합격증이 있어야죠. 이용이는. 자, 보죠. 법인, 회사가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중개사 개설 등록한 경우를 법인 개공이라 그럽니다. 법인은 사람이 아니니까 자격증은 없어요. 자, 법인도 개공으로 본다. 자, 그러면, 자, 개공 중에서 자격증인 사람 누구야? 1번밖에 없어. 공인중개사인 개공. 2번 부칙 6조 개공. 옛날에 중개인이라고 그랬고, 3. 법인인 개공. 이렇게 나눠요. 요 세 개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양가로 3번에 이제 부칙 6조의 개공. 중개인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은, 자, 자격증 있어, 없어? 자격증 없어요. 그냥 중개인이야. 그러니까 이제 동그라미 1번 줄거세요. 경매나 공매, 알선 대리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제목만 기억하세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경공매 하면 안 되겠죠? 자격증이 없으니까 경매나 공매의 알선 대리 업무 할 수가 없다. 자, 오른쪽 2번. 사무소 명칭에다가 공인중개사라는 글자 적으면 안 돼. 왜? 자격증이 없으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문자 사용할 수가 없다. 문자 사용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 문자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합니다. 나중에 한 번에 외우고, 동그라미 3번에 업무 지역 범위가 제한된다. 업무 지역 범위가, 자, 바로 밑에 줄거세요. 제2항이 규정된 중개업 같은 말, 부칙 6조 중개업자의 업무 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한 줄거죠. 특별시, 광역시, 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그리고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을 하시면 중개행위 할 수 있습니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자, 만약에 안동에 있는 부칙 6조 개공은 어디 물건만 중개한다고? 아니에요. 경상북도 물건은만 중개한다는 거야. 시도니까 시도. 서울에 있다. 그럼 서울특별시만. 부산에 있다. 부산광역시만. 안동에 있다. 경북
부분만 중개할 수 있어요. 우리 그냥 자 개인인 개공은 전국 다 할 수 있어요. 전국 다 물건 할 수 있는데 부칙 육전 어디까만 할 수 있다? 경북도까만 할 수 있어요. 특별시, 광역시 이겁니다. 보라니 특별시, 광역시 도까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부칙 육전. 왜? 차익점이 없으니까. 이건 기억하죠? 우리 보통 중개인 하잖아. 할아버지들 80물 할아버지들 그런 사람은 첫째 뭐 못한다? 경공매 업무 할 수 없다. 다음 명칭에다가 사무소 간판에 뭐 못한다? 중개사무소라는 공중개사 사무소 간판 달 수 없다. 경상북도권만 업무한다. 자, 특수법인은 전부는 아니는데 4번에 특수법은 이퀄 적어서 그냥 지역농협이라 적어. 지역농협. 지역농협. 4번에 특수법인은 그냥 지역농협. 우리 농협도 중앙회하고 지역농협이 있죠. 그 지역농협도 중개업무를 할 수 있어요. 1번 정의에서 첫 번째 주고 가죠. 특수법인, 즉 지역농협은 우리 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이야. 그러니까 농협법이죠.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을 특수법인이라고 그래. 자, 이러한 특수법인 예는 한 개만 기억하세요. 줄보세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냥 특수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 중개사법이 아니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자 지역농협도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중개업 할 수 있는 게 다 하는 게 아니야. 농지만 중개할 수 있는 거야. 농지만. 뭐 시험 안 나오지만 농지만. 밑에 설정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2번 제목을 주고 다른 법률에 근거해서 중개업합니다. 중개사법을 따르는 게 아니고 지니들 법이야. 지역농협 무슨 법?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중개업하는 거예요. 우리 중개사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야. 그 밑에 이제 박스에 보세요. 농업협동조합법 57조에 그 사업 제의랑 들으세요. 지역농협은 그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 각고 사업의 전부동 여부를 수행하는데 그 2호에서 봐 중개보세요.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의 중개 요겁니다. 지역농협은 농지만 중매할 수 있어. 농지만 매매 임대차 교환 중개한다는 거죠. 우리 개공은 뭐 할 수 있죠? 토건 입강공을 중개하는데 지역농협은 뭐 한다? 농지만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줄보세요. 다른 법률이 먼저 적용됩니다. 우리 중개사법이 적용이 안 돼. 지역농협은 지네들 법이 적용된다는 거야. 다른 법률이 적용된다. 자, 우리 중개사법이 적용이 안 되고 자기들 법이 적용돼. 예컨대 밑에서 맨 밑에 줄 예를 들어 줄보세요. 지역농협은 2천만원 이상 보정 설정합니다. 그거만 줄거 넣죠. 자, 우리 개공은 2억원 이상 보정 설정해야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하기 위해서는 몇 억 이상 보정 설정한다고? 2억 이상 보정 설정해. 근데 지역농협은 2천만원 이상만 설정하면 돼. 왜? 자기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 정도만 기억합니다. 지역농협은 특수법인이니까 2천만원 이상만 보정 설정하면 됩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하시고 자, 다음 장 넘기세요. 맨 위에 일반 법인과 특수법인의 비교 나오죠. 이거는 전문에 말씀 안 드렸는데 왼쪽에 건 하지 말고 오른쪽에 보세요. 특수법인 즉 지역농협만 기억합니다. 지역농협은 우리 중개사법이 적용 안 되고 무슨 법이 적용된다고? 다른 법률. 그 다른 법률로 농업협동조합법이 적용돼요. 그 다음 중개대상물은 농지에 한해서 매매 교환 임대차입니다. 농지 채권 매매 교환 임대차입니다. 농지만. 그리고 자, 맨 밑에 보정 설정은 2천만원 이상. 요것만 기억하죠. 자, 지역농협은 중개사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다른 법률인 농업협동조합법이 적용돼요. 다음 중개대상물이 건물은 안 되고 농지만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합니다. 그래 보정을 얼마 설정한다고? 2천만원을 설정해요.
기억하고 5번 갑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은 그냥 소공으로 적습니다. 소공. 쉽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이야. 취직, 소속. 자, 정의, 주거대 정의. 자, 소속 공인중개사 하면 소공이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소공은 그냥 소속이라 외워도 좋아요. 그냥 소속. 개공은 개업이라고 하면 안 돼. 개공을 외워야 돼. 개업 안 하는 사람도 개공이니까. 개공, 소공. 자, 가로 안에 거 조심. 가로 안에 거.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에 포함한다. 이걸 시험을 굉장히 많이 내요. 자,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도 포함한다로서 개업 중개 업무를 동그라미 수행하거나 또는 개업과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소공은 두 가지야. 소공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수행 또는 자 보조할 수도 있어요.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무조건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자 중개 업무를 가장 중요한 게 물건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설명해야 될 확인 설명이라 돼. 물건을 잘 확인해서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를 작성한다. 물건을 잘 확인하고 잘 설명하는 서면 작성해. 그리고 거래계약서 작성해. 여기 두 개 가장 중요해요. 거래계약서 작성. 확인 설명서 작성과 거래계약서 작성합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과 거래계약서 작성입니다. 자, 확인 설명서 구경하면 하러 오죠. 저 뒤에 146페이지 와봐. 146쪽. 146쪽. 찾았어요? 146. 매우 제3절 확인설명서 서식 매는 나와요. 거기 보면 중개대상물 확인서 1 주거용 건축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 밑에 보면 주택의 유형,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여기다 체크한단 말이야. 거래 유형, 매매, 교환, 임대. 자, 그 밑에 바로 보면 확인하고 설명의 자료, 근거 자료를 적어요.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는 뭐 등기권리증 체크, 등기사항증명서 체크,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임야도, 그 다음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국세납세 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이게 작년에 또 개정이 됐죠. 그 밖에 자료. 이런 걸 쭉 확인해서 체크를 다 해줘야 돼. 이걸 수행이라고 그래요. 수행. 이 중개실무를 확실히 해야 돼요. 만약에 동그라미 3번 내려와봐요. 임대차 확인사항. 임대차 확인사항 보면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 최우선 변제금 이런 거 다 적잖아 이제. 요게 자 전세 사기를 막으려고 이제 확인 설명서가 작년에 또 바뀌었어요. 자, 이게 이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원칙은 개공인데 소공도 작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나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는 162쪽으로 와보세요. 162페이지. 자, 제4절 맨 위에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 찾았어요? 거래계약서. 요거는 양식이 없어요. 양식이 없으니까 거기 얘가 없잖아요. 이는 A4용지로 작성합니다. 오른쪽 보면 우측에 양가로 3번 계약서 필수사항. 여기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양식이 없으니까 박사는 1, 계약서니까 1,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쉽게 해서 매도인, 매수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 금액, 계약 금액, 지급일자. 8,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에 약정 내용. 이런 걸 적는 게 거래계약서. 쉽게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야. 근데 확인설명서는 표준서식이 있었죠.
근데 거래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없어요. 그런 것도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다시 우리 시로 돌아옵니다. 그럼 우리가 자,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고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로 돌아오면 소공은 수행도 할 수 있고 또는 보조도 할 수 있고 또 가로 안에 거. 자, 이거 법인입니다. 자, 법인은 쉽게 해서 회사라 그래요. 법인은 자, 상법상 회사인데 5종류가 있어요. 외우지 말고 시험에 안 나와. 한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이완책임회사, 유책회사, 주식회사, 이완회사 이렇게 5개가 있어요. 회사 종류가. 이 중에 제일 많은 게 뭐겠어요? 많이 들어본 게. 뭐 제일 많이 들어봤어요? 예? 예, 주식회사 많이 들어봤죠? 주식회사 제일 많아요. 주식회사. 한명회사, 합자, 이완 별로 없고 거의 주식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한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이마 간부를 사원이라 그래요. 사원. 그 정도 기억합니다. 사원은 그냥 신입사원 하는 게 아니에요. 간부야, 간부. 근데 주식회사, 이완회사 이런 데서는 임원이라 그래. 여러분 같다고 생각하세요? 사원하고 임원은 같아요. 지금 이사입니다, 이사. 간부급이야. 상무이사, 전무이사를 사원, 임원이라 그래. 그걸 꼬이면 안 된다. 사원 그러면 신입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간부급이야, 간부. 자, 그것만 기억하고. 그럼 여기 이제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여기도 공인중개사라면 이 사람도 소공이 됩니다. 소공. 그래서 가로안에 가로를 다시 보면 소공이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가로안에 거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같은 사람이야. 간부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한다. 이걸 제외한다. 이렇게 잘래. X입니다. 포함되어 주식회사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사람도 소공에 속합니다. 그 점 기억하고 그 다음에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입니다. 자, 이번에 업무 1 중개 업무 2개 했죠? 중개 업무는 두 번째 줄요. 중개 업무에서 맨 뒤에 중개 대상과 주가 확인 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등이 중개 업무에 해당합니다. 자, 중개 대상 물건을 잘 확인해주고 설명해주고 확인 설명 서면 작성하고 거래계약 서면 작성하는 게 중개 업무입니다. 자, 보조 업무는 그냥 이제 현장에 가서 소개해 주는 거죠. 이게 싱크대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장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 게 보조 업무입니다. 소공은 수행도 하고 보조도 할 수 있어요. 자, 3번 중에 표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도 소공이 됩니다. 자, 즐겁고요. 법인인 개공의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도 임원 또는 사원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명칭만 다르지 똑같아. 간부일 겁니다. 이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라면 소속 공인중개사에 해당합니다. 그런 점 조심하고 그 다음 밑에서 두 번째 줄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 조심해야 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사원은 중개보조원에 불과하다. 이건 기억해야 돼요. 자, 전무이사, 상무이사인데 자격증이 있으면 소공이고 자격증이 없으면 뭐야? 보조원입니다. 보조원. 소공 무조건 자격증이 있어요. 자, 오른쪽 6번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보조원은 여기다 명찰에다가 보조원이라고 여기 적어야 돼. 이제 보조원 6번 중개 보조원 동남시대 보조원 오로지 보조만 해야 돼. 수행은 못해요. 자, 지웅이 중개 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 아닌 자입니다. 아닌 자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자로서 개업공인에 소속이 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공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적으세요.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중개보조는 보조 업무만 할 수 있다는 점이 소공과 달라요. 소공은 중개 업무를 수행도 하고 또는 보조도 하는데 중개보조는 수행은 못하고 오로지 뭐만 해야 돼? 보조만 할 수 있어. 커피만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양걸 이번에 보조 업무는 중개 업무를 제외한 업무로, 즉 수행이 아닌 업무로서 지금 나가죠. 현장 안내, 심표, 일반 서무 등 중개 업무와 관련된 활동이 포함됩니다. 수행을 하면 안 돼요. 수행 안 하고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나 커피 타야 됩니다. 보조는 자, 정리합니다. 자, 사람은 4명, 공인중개사 쉽게 얘기해서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한 사람, 그 다음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로서 개설 등록한 사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소공은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서 개인이나 법인에 소속이 되어 수행 또는 보조하는 자. 보조는 자격증이 없이 보조만 하는 사람입니다. 자,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 우리가 고용인이라고 그래. 자, 고용당한 사람은 소공하고 보조원이 있어요. 중개, 보조. 소공과 보조원은 소속이 돼야 되니까 고용인이라고 그래. 나중에 고용 등록해야 돼요. 자, 그럼 사람 4명 했고, 앞으로 돌아오세요. 자, 중개하고 중개업. 용어가 최소한 제일 중요합니다. 중개업. 공법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중요해요. 중개, 이건 글자가 2개, 이거는 글자가 3개잖아요. 업자. 중개, 그죠? 중개는 사람이 짜죠? 사람 중간에 개입해서 알선해 주는 거죠. 자, 개입을 해가지고, 개입한다. 들어가서 알선 같은 말, 주선, 소개해 주는 게 중개입니다. 알선, 주선, 소개죠. 옛날에는 우리 중개업을 소개업이라 그랬잖아. 알선, 주선, 소개해 주는 겁니다. 자, 중개 가죠. 자, 중개라 하면 제3조에 중개대상, 그거 저거 제3조에 따른 중개사물 법이 정한 법정 중개대상물이라 그래. 법정 중개대상물 아무거나 중개하는 게 아닙니다. 법이 정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일단 거기에 적죠. 법정 중개대상물 토건, 입, 광공 이렇게 외웠죠. 토건, 입, 광공. 토건, 입, 광공. 토지는 토지 줄임말, 건은 건물, 입은 입목, 광은 광업재단, 공은 공장재단. 토건, 입, 광공, 토건, 입, 광공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자, 채권계약 3개, 매매, 교환, 임대차, 우리 민법의 시험범위잖아.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다음 그 밖의 요게 이제 물건이야. 그 밖의 권리, 물건의 실변기에 관한 행위가 계약입니다. 계약을 알선,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자, 중개는 법정 중개장물 제3조에 정하는 법정 중개장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가 바로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을 거래 당사자죠. 거래 당사자 간의 채권계약 3개 뭐야?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즉 물건의 취득은 득, 실은 상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득실 변경을 줄이 뭐죠? 변동이잖아. 물건부 시간을 배우잖아. 물건 변동 그러면 득실 변경. 참 민법에 나온 용어예요. 중개는 민법이죠. 중개는 법정 중개사는 즉 부동산이란 말, 부동산 5개, 토건, 입, 광공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채권계약 3개,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거기다 고용계약 이런 거 다 하면 X가 된단 말이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득실 변경 계약을 알선하는 거야. 그 밖의 권리 한번 적어보죠. 자, 물건에다가, 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을
덕실 변경을 알선하는 거예요. 소유권 지지전 전세권입니다. 전환권이야. 왜냐하면 점유권은 중개를 못 하잖아요. 점유권은 계약이 아니잖아. 점유권, 일치권, 이런 거, 질권, 이런 거 X입니다. 그게 시험 봅니다, 결국. 자, 설정 읽어보죠. 양말 이번에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자, 동그라미 1,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 조금 이제 불러준 거예요. 공인중개사법 3조에 규정한, 자, 읽어보죠. 중개대상물은 토건, 입관공,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임목법에 따른 임목, 공장재단법에 따른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다. 이 5가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토건 입광공만 거래할 수 있어요. 토건 입광공, 토건 입광공. 자, 동그라미 이번에 중개대상물이 아닌 거, 토건 입광공이 아닌 거야. 두 번째, 금전, 적어보세요. 금전. 금전은 부동산이야, 동산이야? 금전은, 그죠? 돈이잖아, 돈. 돈은 부동산이 아니잖아. 중개 안 되죠. 금전. 금전은 제3조에 규정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한 행위는 중개당하지 않는다. 이거죠. 네, 금전은 부동산이 아니니까 금전 소비대차 알선은 중개가 아닙니다. 자, 양거리 2번. 거래 당사자 간의 채권계약, 세계,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그런 물건의 덕실 변경한 행위를 계약을 맞아요. 자, 동그라미 번에 법률행위 줄거세요. 법률행위는 계약입니다. 계약. 자, 계약. 자, 여기 보면 바로 밑에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그 밖에 권리, 덕실 변경 행위는 민법에서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계약.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내려오세요. 법률의 규정 X입니다. 법률의 규정은 중개 못해요. 계약을 중개하는 것이 상속을 어떻게 중개해? 자, 그래, 계약 못하는 거. 자, 동그라미 2번, 밑에서 두 번째 맨 뒤에 상속부터 줄 보세요. 상속과 경매는 법률 규정이니까 중개 못합니다. 우리 민법 시간에 187조 배웠잖아. 뭐죠? 상속, 공영징수, 경매, 판결이죠? 이런 것은 법률 규정이니까 중개를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민법이 무조건 돼야 돼요. 자, 오른쪽에 3번 중에 알선 중요한 알선은 1. 소개하고 주선 같은 말입니다. 알선, 소개, 주선. 자, 동그라미 소개, 중개, 해당, 이형이 빠졌네요. 오타.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다가 아니고 해당하기 위해서는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계약하는 것을 알선해야 돼요. 그 알선이란 뜻은 각종 계약을 체결한 소개, 주선한 행위를 말합니다. 소개, 주선이 알선이에요. 자, 동그라미 이번에 분양대행, 요거는 알선이 아닙니다. 분양대행은 대신하는 거잖아. 이건 중개가 아니에요. 분양대행은 중개가 아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분양을 대행하는 것은 중개가 아닙니다. 분양대행은 수수료가 굉장히 높잖아요. 어떤 데는 10%만 돼도 있고 그래요. 분양대행은 옆에 중개가 아니다. 자, 밑에 이제 판례 보기에서, 자, 중개는, 자, 일방이 의뢰해도 되고, 쌍방이 의뢰해도 됩니다. 쌍방이. 자, 매도인이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라고 의뢰하고, 매수 사주세요 의뢰하죠. 일방 의뢰만 중개도 되고, 쌍방 의뢰를 중개도 됩니다. 거기는 판례 보기야. 쌍방 의뢰, 일방 의뢰 다 포함된다. 이거예요. 중개는. 자, 줄거보죠. 판례 보기. 중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심표 거래 일방 매도 당사자 의뢰의 중개대상물에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득실 변경에 관한 계약을 알선 중개한 것도 포함된다. 이걸 추려서 이제 일방 의뢰뿐만 아니라 쌍방 의뢰도 중개에 해당합니다. 우리 일반 뭐 양타다, 뭐 쌍타다 이런 말 하죠, 그죠? 그게 쌍방 의뢰입니다. 일방 의뢰도 포함되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2번 가장 중요한 중개업이야. 업 동그라미. 업. 중개업을 가장 많이 내요. 왜냐하면 옆에 적으세요. 무등록 중개업자는 처벌합니다. 3학년 3반이에요. 중개업은 무등록 중개업자 처벌하려고 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등록하지 않고, 자, 우리가 시군구청에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게 되면 중개업은 3학년 3반입니다. 처벌 우리 형량이 제일 높아요. 우리 중고사법 형량은 3-3하고 1-1 밖에 없어요. 자, 3-3이라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이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자, 이 중개업의 개념, 중개업, 업은 영업을 줄임말 영업, 중개영업.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이 의뢰해 줄 것 같고, 의뢰에 의하여, 즉 위임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받아야 돼.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아까 중개는 뭐였죠? 중개는 보수 같은 말 안 나왔죠? 중개업은 반드시 다른 사람 의뢰에 의해서 일정 보수받고 업으로 행해야 돼. 업, 계속적 반복적이 돼야 돼. 자, 그리고 이제 무등록 중개업 3학년 3반을 기억하고, 두 번째 줄, 만약 다음 줄 그세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게 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F 적으세요. 3-3. 무등록 중개업자는 몇 반이라고? 3학년 3반. 자, 그럼 하나씩 가보죠. 양말 1번.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야 돼. 의뢰는 위임이죠. 위임을 받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줄이요. 세 번째 줄. 만약 중개 의뢰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중개 대상을 중개하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뢰 안 받고 중개하면 중개는 중개지만 업은 해당하지 않아요. 업은 해당하지 않으니까 처벌 안 받는다는 거야. 다음 2번 반드시 일정 보수 받아야 돼. 보수입니다. 옛날에는 중개 수수료가 그랬는데 수수료가 아니라 보수입니다. 보수. 상인이니까 보수 받아야 돼. 자, 동그라미 1번. 일정한 보수 돈을 받고 중개한 경우에 만자는 만 중개업에 해당한다. 보수 안 받으면 중개업이 아니에요. 자, 2번 워낙 중요한 판례입니다. 동그라미 2번.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고 단지 보수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 당사자에게 보수받을 것을 약속하는데 그친 경우는 돈 받았어 안 받았어? 아직 안 받았죠? 그러니까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벌 안 된다는 거야. 무등록자도. 그 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판례가 맨 오른쪽 제목 1번만 줄거세요. 1번 맨 위에 줄. 보수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는 위법조 즉 중개사법에 정한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무등록자도 처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다음 양가로 3번 내려옵니다. 중개. 자, 중개를 아까 했죠, 그죠? 중개는 자 알선하는 거죠. 알선. 다음 4번 업자 동그라미 시대. 가장 중요한 업은 영업을 줄인 말이야. 계속적 반복적입니다. 자, 업으로 한다라는 것은 동그라미 시대 영리 목적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상업은 영리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줄으세요. 계속 반복이 포인트입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활동하는 걸 업이라 그래. 무조건 업은 계속적 반복적이 나와야 돼.
자, 1번 영리 목적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업이에요. 영리 목적이 있어야 업이다. 다음 페이지에 2번 불특정 다수인에게 해야 돼. 불특정 다수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가장 중요한 거 계속적 반복성.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 하면 업이 아니에요. 자, 계속 반복적인 성향으로 중개해야만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자, 만약에 줄보세요. 계속적 반복적 성향 없이 우연히 중개한 걸 하면 중개업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처벌 안 받는다는 거예요. 무등록자도. 자, 그 판례보기 보세요. 판례보기. 자, 제목에 해봅시다. 우연히 전세한 건, 한 것은, 한 건은 업이야, 업이 아니야. 업이 아니니까 중개업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등록자도 처벌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우연히 한 건. 한번 읽어보죠. 부동산 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에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다 하면 계속 반복이죠. 계속 반복하여 영업으로 알선 중개하는 것을 의미한다까지. 의미한다. 고로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는지 여부는 알선 중개행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 의무와 기타 등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 즉, 자, 줄보세요.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 전세계약 중개하고 옛날에 수수료라 그랬어. 지금은 보수야. 보수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자, 짧게 한 번 전세계약하고 보수를 받은 것은 중개업이 아니다. 아니니까 처벌되지 않는다 이거야. 자, 중개업은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키포인트입니다. 업자가 나오면. 그 다음 밑에 판례보기 금전소비대차 계약 더하기 줄보세요. 저당권 설정 계약이니까 중개에 해당합니다. 앞에 금전소비대차는 중개가 아니죠. 돈은 부동산이 아니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은 부동산이니까 중개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 2번 판례하고 3번 판례 묶으세요. 이건 자주 나오는데 이런 뜻이야. 자, 주된 업은 중개업이 아니야. 아니고 종된 영업이 중개업일지라도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된다는 거예요. 봅니다. 종된 중개업도 무등록 중개업이 처벌돼. 그게 두 번째 판례, 세 번째 판례 얘기입니다. 자주 나와요. 자, 보죠. 금전소비대차 더하기 저당권 설정. 부동산 중개업법 2조 1호의 말은 기타, 줄보세요. 기타 권리는 물건이라고 그랬죠? 기타 권리는 저당권 등 담보물건도 당연히 포함된다. 잘라주세요. 저당권도 포함된다. 따라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 지금은 보수로 바뀌었어요.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중개에 해당해요.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 행위가, 즉 저당권 설정 행위가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주된 영업이 사채업자야. 사채업이 바로 돈 빚을 주는 사람이잖아. 금전소비대차를 하고 사채업자 하면서 무등록 저당권 설정 행위를 알선했다.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판례도 마찬가지야. 부동산 컨설팅이 주된 업이야. 부동산 컨설팅은 중개가 아닙니다. 그걸 부수하여 중개해도 무등록 중개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이는 중개업법 2조의 소정에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즉 해당한다 이거예요. 부동산 컨설팅은 주된 영업이고 그에 부수해서 중개업에도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출제를 해요. 자, 여기까지 해서 한두 문제 꼭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럼 거기서 나온 거
문제 하나 보고 조금 쉬겠습니다. 저 뒤에 가보죠. 자, 2번 문제 02. 02로 하지 말고 04번 합시다. 04. 30회 수정. 30회. 04번 중개사법령에서 틀린 것. 자, 1번. 찾았어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 나왔어.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동그라미 수행할 수 있죠?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공이죠? 소속에 해당하죠. 수행 또는 보조. 정확하고. 2번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도 소속이죠? 소속에 해당합니다. 3번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행위에 알선, 저당권은 물건이니까 업으로 하는 경우는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주거, 부수하여 이루어지더라도 부수에도 중개업이라 그랬죠.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해당한다. 해당하니까 사망에서 3번 처벌된다. 이거 아까 팔려가지고 냈잖아. 3번 답.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개설 등록 안 했어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자가 무등록이네. 거래 당사자들에게 단지 보수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에 그친 경우. 돈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으니까 중개업이 아니야? 아니죠? 아니니까 중개사법령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확해요. 무등록 중개업을 해야 처벌이야. 무등록 중개만 하면 처벌이 아니에요. 업이 되어야 처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맞고요. 5번 거래 당사자 간 지역권도 물건이죠. 물건의 설정과 취득을 할 수 있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합니다. 그 지역권에 몇 개 더 적어야 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그렇게 소유권 취득, 지상권 취득, 지역권 취득, 전세권 취득, 저당권 취득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합니다. 근데 안 되는 거 뭐라 그랬어? 점유권, 유치권은 안 되죠? 점유권하고 유치권은 계약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물건을 확실하게 모르는 사람은 좀 어려울 거야. 자, 이렇게 하고 31쪽으로 돌아옵니다. 31 돌아와서 그 중개 대상물. 이것도 매년 한 문제 나오잖아. 1. 법정 중개 대상물. 머리를 뜯어서 1번에 토지의 토, 2번에 건축물의 건, 3번에 임목의 입, 4번에 광업재단의 광, 5번에 공양의 공. 머리 글자 뭐죠? 토건 입광공, 토건 입광공. 요게 중개 대상물이야. 우리 개공이 할 수 있는 대상물은 토건 입광공입니다. 그거 이제 조금 쉬었다 배우고 있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